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성과 소양 5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입니다. 어제 그 녹화를 한 강좌 녹화를 하고 너무 늦어져서 어제는 이제 퇴근을 하고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다시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마이크가 좀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좀 맞춰서 다시 하느라고 사실 오늘 뭐 한 9시 반쯤에 왔는데 마이크 세팅하느라 한 또 뭐 한 1시간 정도 쓴 것 같고요. 자료를 다듬는 거는 한 30분이면 이제 됐는데 하여튼 이 이제 온라인으로 뭘 한다는 거, 또 동영상을 만드는 거, 또 유튜브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당 한 25분 정도씩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듣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뭐 대면해서 만나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이제 좋은데 저도 또 강의하는 입장도 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2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도 많이 갖춰지고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이제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혼자 그 1인 미디어를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이렇게 또 뭐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큰 특권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 좋은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요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하여튼 최소한 어떤 유튜브에 올려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이 분야에 입문을 해보니까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그냥 통신이 되는 것 자체로 만족을 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어떤 화질 문제도 좀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음질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사실은 뭐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이제 목소리가 좀 이제 탁해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약한 부분들을 약점들을 또 이제 장비로 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삶은 이제 끊임없는 도전과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응전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먼저 성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싶어요. 이제 이번 학기에 아시다시피 이제 뭐 대면 수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주 동안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대부분의 과목은 이제 중간고사 시험은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치르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본 과목의 인성과 소양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꼭 그렇게 방법 자체가 다른 그 과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우선적으로 필기 시험은 없습니다. 이제 뭐 인성과 소양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인성을 뭐 문제를 풀고 못 풀고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본 과목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MBTI 성격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한 방면에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뭐 이렇게 시험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치밀하고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치밀하지 못하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좀 넓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수를 좀 많이 못 얻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늘 시험을 보면서 이제 살아왔겠지만은 그 디테일, 섬세한 사람들이 좀 이제 성적을 잘 받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뭐 필기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적 산출 근거를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창의인성, 자기주도 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때는 이렇게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간 있을 때 이력서는 이제 금방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또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좀 성심성의껏 좀 미리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는 이제 포트폴리오하고 그다음에 창의인성 자기주도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평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은 이제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포트폴리오는 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이 있으면 그 10,000원을 어떻게 이제 분배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어떤 기본으로 해서 좀 더 거기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주로 어떤 이제 그 아래 한글이라든지 뭐 텍스트 이런 계통의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포트폴리오는 그 밖에 그 다양한 것들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캔을 한 이미지를 갖고 온다든지 여러분들이 활동했을 때 어떤 사진이라든지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꾸며서 이제 올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와 창의인성 자기주도 노트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창의인성 자기주도 노트를 한 권씩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집어넣은 것이 이제 또 포트폴리오에 다시 표현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창의인성 자기주도 노트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맨 마지막의 모습으로 포트폴리오로 잘 포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내게 되는 기말에 대해서는 기말쯤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적은 지금 이제 원래는 그 출석이 이제 10점, 레포트가 또 20점, 중간고사가 30점, 기말이 40점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이런 레포트 형태의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합쳐서 출석이 30%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출석이 30%, 중간이 30%, 기말이 40%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출석을 많이 올리다 보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또 첨예한 부분들이 있어요. 출석을 뭐 내가 했니 안 했니 또 아니면 이제 시스템에 못 들어왔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뭐 저는 긍정적인 쪽이고 뭐 어떤 아무래도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쪽을 좀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그 이 시점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출석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열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뭐 코로나로 밝혀진 건 없다 할지라도 의심스러우면 사실 못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고 또 교수님들과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잘 하시면은 저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만 다른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분들에게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제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명을 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뭐 출석을 못했어도 요즘같이 뭐 질병이 있어서 모든 것이 시스템이 어려운 이런 시기에 내가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출석을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인정을 안 해주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뭐 출석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소명도 하지 아니하면
출석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에서 출석 30,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 40으로 제가 이번 학기에 성적을 여러분들 낼 생각입니다. 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4주를 했고 다시 이제 한 4주 정도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뭐 첫 시간에는 교재에 관한 것들을 뭐 지난 4주와 5주 이제 연이어서 했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성과 소양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를 제가 뭐 조물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인생의 뭐 선배로서 또 이제 경험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등산길과 등산가를 있어요. 왼쪽에 보면 뭐 절벽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수많은 길들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제 저는 삶에는 문제가 많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죠. 철학자.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라는 그 철학자가 많은 이제 영향력을 이제 그죠? 이제 미치게 되었는데 소크라테스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성이 이제 소씨네요. 그죠? 소크라테스 사과라는 그런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그 당시 이제 그 옛날 그 시대에도 이제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가르침을 이제 받았겠죠. 근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인생에 어떤 성공할 수 있으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사과밭에 데려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과밭이 이렇게 과수원이 있는데 이렇게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사과 하나를 따서 갖고 오너라. 딸 수가 그다음에 이제 단 조건이 있는데 그 많은 사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딱 하나만 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하나만 따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제자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 다 다르니까 처음에 갔더니 사과가 좋은 애들도 있고 안 좋은 애들도 있었겠죠. 근데 누구나 하여튼 괜찮은 사과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입구 쪽에서 내가 사과를 따면은 다음에 기회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더 가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이쯤에서 그냥 하나 따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뭐 초입에서 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따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좋은 사과를 찾다가 한참 찾다가 보다 보니까 벌써 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사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사과를 못 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겨우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 그래 좋은 사과를 땄느냐 그랬더니 다들 뭐 아쉬워하면서 스승님 선생님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가서 사과를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인생이 이와 같다. 우리 삶이 두 번 살면은 한 번 더 살아봤으면은 참 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다시는 뭐 살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선택이 또 내가 100% 마음에 들 수 있는 마음에 드는 선택을 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 와서도 저도 이제 그런 그 소크라테스의 이제 지혜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스승이고 선생이고 여러분들은 제자인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사랑은 뭐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 세상이 뭐 아주 나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제자가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래요. 자녀도 있고 또 제자도 있는데, 저도 동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잘 되면은 은근히 좀 이렇게 질투가 날 때도 있는데, 뭐 제 자녀가 뭐 잘 됐다든지 제자가 저보다 더 잘 되면은 제가 굉장히 기쁜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거는 이게 내리사랑이고, 또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께 또 좀 잘하고, 뭐 사람마다 또 처지는 다르겠지만은 부모님께 잘하고 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험에서 찾는 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방법도 있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올려놨던 이제 트리즈라는 기법에 대해서 오늘 잠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소개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다. 사람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뭐 빵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은 이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글쎄 뭐 돈을 중요하게 여기나요? 뭐 아니면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은 왜 사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돈과 명예, 건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이제 건강은 이제 이렇게 이게 주어진 거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많이 추구할 텐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하다 보면, 아니면은 나이가 뭐 적어도 건강을 한번 이렇게 좀 잃어본 사람은 또 건강이 또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지 앞에 있는 돈과 명예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산미라는 것도 있어요. 산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에 또 와서 또 뭐 전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제 재미가 있어야죠. 재미가 있고 또 흥미가 있고. 근데 이제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는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일을 초등학교 때 했던 거를 중학교 때 잘 하지 않고, 또 제가 뭐 고등학교 때 흥미있던 부분들이 지금은 별로 흥미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저 우리 소교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바둑을 참 좋아했었고요. 바둑을 좀 잘 두는 편입니다. 좀 제가 좀 일반적으로 뭐 프로 기사에는 못 미치지만은 아마추어에서는 상당히 고수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중국에 가 있을 때 잠깐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오로바둑이라고 인터넷으로 바둑을 한번 평가해 봤는데, 제가 그래도 아마 한 4, 5단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두는 편인데, 계속해서 뭐 그걸 했더라면은 그 좋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걸 계속했으면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의미 있는 것들, 제일 밑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영원하진 않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공학관에 벚꽃이 이제 이렇게 피게 될 것 같아요. 공학관 앞에 또 캠퍼스 온데 벚꽃이 지금 이제 머물져 가지고 다음 주부터 이제 꽃이 필 것 같은데, 공학관에 들어오는 그쪽에 이제 그 벚나무를 제가 이제 30년 전에 1992년 4월 5일이죠.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그 당시에는 식목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대학의 설립자께서 저희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신임 교수였습니다. 92년도에 이제 충청대학에 왔거든요. 그래서 충청대학에 처음 오니까 이제 이사장님이 신임 교수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벚나무를 거기에다가 이제 심었어요. 4월 5일 날. 그래서 제가 두 그루를 심었는데,
지금 이제 공학관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쭉 오시다가 공학관 도착하기 전에 벚나무가 4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벚나무가 이제 제가 심은 벚나무입니다. 근데 벌써 이제 30년이 흘러서 그때 당시에는 한 요만한 제 키보다 조금 더 컸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큰 우람한 이런 이제 벚꽃이 돼가지고 꽃을 보면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제 SWOT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강점, 스트렝스죠. 나의 이제 강점, 나 자신에 대한 강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점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그 약함이 있는 거죠. 약점. 그다음에 이제 O는 뭐냐면은 이제 기회. 나에게 오는 이제 기회가 있고요. opportunities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T는 threats 해가지고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이제 사사분면에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에게는 어떤 강점과 장점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지, 나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함도 있고 그것이 또 더 그 진보가 되면 진화가 되면 아주 위협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돈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지 못하는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내가 도박을 한다. 뭐 이거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뭐 이런 표현 한번 드리면 하여튼 담배도 뭐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뭐 너무 많이 펴서 내 폐가 상했다 이러면 위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즈라는 걸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겐리 알츠슐러라는 이제 소련 사람이고요. 이제 해군 장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트리즈가 뭔지, 트리즈 기법이 뭔지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즈가 이제 알츠슐러라는 사람이 해군의 모든 특허를 좀 시간이 좀 많았나 봐요. 모든 특허를 이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모든 발명에는 이제 패턴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특허 4만 건을 이제 분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결과를 정의하고 결과를 얻는데 이제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는 혁신이죠. 수많은 어떤 그 우리가 좋은 물건을 사려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 기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고요. 뭐 되게 그 러시아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서 결국 이제 트리즈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뭐 저런 그 러시아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다. 뭐 아시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렇게 뭐 20세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노동자, 20세기는 사무직, 그다음 21세기 이제 지식근로자. 이제 앞으로는 어때요? 이제 옛날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저 뭐 이렇게 자녀도 좀 많이 낳고 그래야지 농사도 짓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무역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돈을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지식이 어디에 이제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시대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굉장히 많죠. 뭐 지난번에는 뭐 그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지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는 과연 어떤 세상이 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인간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식을 동원하고 체계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길포드라는 사람은 이제 뭐 6가지 요소를 이렇게 또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고요.
다 뭐 좋은 말이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 단어들을 좀 잘 외워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트리즈라는 알트슐러가 개발한 이 트리즈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또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기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 프로세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공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성공에는 법칙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자꾸 이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뭐 간단하게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강의를 들으면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출석이 되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재미삼아 여러분들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제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이 물음표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값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더했을 때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퀴즈를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오늘은 뭐 토요일인데 이제 밖에 날씨가 어둑어둑하니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오늘에서 내일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강의를 들을 때는 뭐 이제 어떤 날씨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학교에 또 대면 수업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들 335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시간도 보내시고, 또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